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조선업계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라든지 근로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늘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교섭들이 결렬되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획득,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2022년 6월 말부터 7월 달까지 약 51일간 진행됐던 사건의 뒷이야기들입니다. 이 일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파업은 2년 전에 끝났지만 그 파업의 결과로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사와 형사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고 결심 공판들이 12월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파업을 주도했던 이 하청지회에서는 상경 단식투쟁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하나오션에서 노조 탄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죠. 하나오션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탄압 중단과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을 요구하며 오체 투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2년 전에 파업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정치권이나 사회적인 연대를 꿈꿨는데 그렇게 현실이 녹록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주제를 계속 꺼내면서 사회적 연대를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조선하청지회는 올해 하청업체들과 임금 단체 교섭에서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상용직 고용 확대와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하청 사용자들과 교섭이 결렬되었고 원청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조선하청지회가 뭡니까? 사용자들 반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사장님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상용직 고용 확대를 해. 회사가 돈을 버는지 마는지 모르겠고 사용직 고용 확대를 해줘. 그리고 우리 상여금 인상해줘.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조선업이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고 또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웬만하면은 하청업체 대표님들이 굳이 같이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임금을 인상을 안 시켜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분들은 좀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상용직 고용 확대는 사용자 측 사장님들이 하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왜 근로자들이 사람 더 뽑으세요, 이렇게 경영에 간섭을 하는 상여금 인상,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왜 사회적인 연대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사용자들과 교섭이 결렬되었으면 결렬된 건데 하청지회 사람들이 왜 원청 사용자가 교섭을 하려고 합니까? 원청 사용자들은 이 하청지회 사람들이랑 교섭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언론에다 항상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냅니다. 원청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낌을 받냐면 원청 사용자들이 나쁜 사람들이구나. 또 이 경영자들이 아주 그냥 서민들, 근로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원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노조들에 편향된 언론사들이 이렇게 워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읽을 때도 뉴스 데스크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프레임으로 기사를 쓰는지 잘 봐야 합니다. 팩트를 보고 그 논점을 어떻게 흔들려고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2022년 6월 말에 하나오션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51일간 파업을 한 거예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굳이 가져오고 싶지 않아서 안 가져왔는데 그 도크 안에다가 용접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며칠간 사셨던 분이 계세요. 22년 6월 말은요, 조선업계가 모두 적자였습니다. 모두 적자. 하나오션은 올해 겨우 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겨우 흑자를 낸 하나오션이 2년 전에는 적자였는데 임금 인상 30% 요구를 했고요. 노동 환경 개선, 고용 안정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이 요구사항을 받아줬겠습니까? 그래서 안 받아줬죠. 그랬더니 뭐 했습니까? 조선소를 도크를 점검했어요. 아예 배를 못 짓게 도크를 점거를 해버렸습니다. 도크 점거라는 이야기는 달리 표현을 하면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한다고 공사를 못하게 구조물 같은 거 올리고 크레인 같은 것도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공사를 못하고 하루에 나가는 금융비용이라든지 손실이 엄청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때 대우조선해양은 8천억 손실 추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여러 가지 엄청 큰 손실이 있었어요. 일단 인도 지연, 납기 지연에 대한 LD, Late Delivery Fee 당연히 물어야 되고요. 이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조선업 특성상 도크를 점거를 거의 2달간 하니까 다른 배들의 공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밀립니다. 엄청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결국 결과는 뭐냐? 노조 간 임금 인상 4.5% 인상. 이거 그냥 조건 합의하면서 파업이 종료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냐? 하나오션은 그때 대우조선해양은 당연히 참가자 절반 70여 명 고소해야죠. 업무방해죄로 고소해야 됩니다. 이거 고소 안 하잖아요. 하나오션 그 담당자들이 배임이나 업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그 22명에 대해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소한 것들이 오늘 12월 11일 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국민적인 이 사회적 연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런 데 관심 있다? 없다. 파업을 했는데 불법적인 파업이지 이게 올바른 파업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거제도라든지 조선업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팩트를 조금이라도 찾아보는 국민들은 왜 이거를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서 벌을 내리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노조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오션은 단지 하청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한다. 아니 8천억이나 손실을 추정하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앞으로 내년에도 파업이 진행될 겁니다. 저는 파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좀 더 젠틀한 파업들, 파업할 권리를 가지고 정당한 파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로 협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파업한다라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걸 이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치권, 특히 이런 건들은 어디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노조의 표들이 많이 가는 그런 정당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텐데 이거는 법대로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대로 처벌을 받아요. 교통법규 위반하시면 벌점 받죠? 벌금 받죠? 죄를 지었으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고요. 판사님이 중형을 구형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기사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올라온지는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오늘은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2년 6월 말 하나오션 옛날에 대우조선 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이 51일간 파업한 결과에 따른 이 소송 선고 공판이 앞두고 입서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